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기독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있는 우하철이라고 합니다. 이 영상을 좀 개인적으로 찍어 처음 올려보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여러 조직이나 뭐 단체, 기관에서 강의를 많이 해서 그 단체에서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주셨는데, 제가 직접 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좀 올려서 해보게 됐습니다. 사실 유튜브에 이제 음악 파일을 좀 올려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강의 영상을 개인이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 분야 일을 하니까 상담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는 아주 간단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. 사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 귀성길에 가는 길이 먼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부모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부담 없이 가볍게 듣는 그런 내용으로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가끔 기침도 하고 이 방송 이 유튜브 방송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서툴 수 있는데 여러분과의 편안한 대화의 시간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상담이 무엇인가,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. 상담, 카운셀링.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또 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죠. 이 상담이 왜 생겼을까?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. 일단 우선 여러분과 이 상담의 출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, 이 고통,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.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삶 자체가 고통일 수 있죠. 그래서 이 고통을 다루는 분야가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분야가 이 고통을 연구하고 있죠. 근데 특히 우리 정신 분석으로 출발한 이 상담이 오늘날까지 왔을 때 결국 인간 내면의 고통을 다루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다양한 이론과 임상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요.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죠. 설명할 수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. 우리가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이 고통을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고통을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히 우리 상담이 이제 고통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, 또 이걸 변화할 수 있을까, 이런 데 관심이 많죠.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고통이 있고 가족에게도 고통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한 민족에게도 고통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.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역시 단어인데 공감입니다.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연민과는 좀 차이가 있죠. 이 공감은 우리가 엠퍼티라고 이렇게 하고 연민은 심퍼티지 않습니까? 연민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한테 팔 하나 주는 거죠. 이 팔 잡고 나오십시오. 하나 둘 셋 하고 꺼내주는 거죠. 근데 공감은 이 엠퍼티란 말 자체가 M이 인, 퍼티가 파토스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관적 세계, 주관적 경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. 상대방의 그 주관적 세계.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우울한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공감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빠져있는 구덩이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 밖으로 내보내고 가능하면, 그리고 그 사람이 있던 그 고통의 세계, 그 어두운 세계를 내가 경험해보고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아파했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나오는 겁니다. 공감과 연민은 큰 차이가 있죠. 이 현대인들은 이런 공감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각자가 자기만의 그
어떤 동굴, 그런 뭐 힘들고 어두운 세계에 각자 있다고 볼 수 있죠. 물론 밝고 건강하게 사는 분이 많지만 인간에게는 어쨌거나 깊은 고통이 있거든요. 그 고통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. 이제 공감,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. 그래서 이제 하인츠 코엇이나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사람에게는 주관적 고통이 있다는 거죠. 의사도 모르는, 상담가도 모르는, 심지어 가까운 가족도 모르는 그 나만 느끼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. 소위 1인칭 시점이죠. 나만 느끼는 고통. 이 1인칭 시점의 고통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것이냐. 이건 이제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거죠. 이 공감.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대화 나누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. 나 배고파. 그럼 상대방도 나도 배고파.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이제 내가 배고파 하면 너 참 배고프구나. 아침 못 먹고 나왔나 보다.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제 공감에 가까운 반응이거든요. 이런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.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 아니라면은 이 대화가, 공감적인 대화가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나만 느끼는 이 주관적 고통, 이 주관적 통증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것이냐. 이게 이제 공감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보는 거죠. 뭐 상담으로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또 성장을 경험한다, 그렇게 얘기합니다. 프로이트는 그런 얘기도 하죠. 정신분석을 집대성한 프로이트가 결국 일주일에 뭐 여러 번 한 3년씩 상담 받으면은 어떤 변화와 어떤 차도가 있다,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. 근데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고, 그저 일만 하다 그냥 시간을 다 보내고 인생 후반에 자기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상담이 유럽에서 정신분석으로, 또 미국에서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카운셀링, 상담으로,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문의학, 약간 안부를 물어보는 학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죠. 안부를 물어보는 학문. 굉장히 그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게 이렇게 토착화돼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이 상담이 좀 고통을 다루는 분야고, 현대인들이 공감과 연민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나만 느끼는 이 주관적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대화도 해보고, 또 이걸 통해서, 상담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. 물론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, 좀 여러분과 대화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024년 벌써 추석 연휴 9월,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,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과 한번 그런 편안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